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이 개묘월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주를 하나 적시해 가지고 초보자 입문을 위한 상생상극에 대한 설명을 마친 다음에는 실전 응용하는 데 사주 해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실전적으로 사주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 요청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와 실전 응용편을 겸해서 오늘부터는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보 입문 여러분을 위해서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서로 상생해주고 서로 견제하고 억제해주는 상극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은 뭐냐? 상생과 상극의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생으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입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봄을 얘기하고 화는 여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은 봄이요, 봄은 여름을 생해주는 겁니다. 또 화는 토를 생해주고 토는 금을 생해줍니다. 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또 겨울을 생해주고 겨울은 봄을 생해주는 겁니다. 역학은 계절학이고 기상학이고 기후학입니다. 이게 서로 상생의 관계입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요 상생의 공식을 잘 알아야만 사주를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극이 있습니다. 상극. 상극은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입니다. 이거는 서로 극하는 관계입니다. 나무는 뭐냐? 토를 극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고 그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목극토라 그럽니다. 토극수입니다. 물이 흐르는데 흙이 제방으로서 막으면 수를 극하는 건 토가 됩니다. 토극수. 그 다음에 불이 난 데다가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집니다. 수극합니다. 금은 뭡니까? 여름엔 화극금으로 용광로로 녹입니다. 금은 또 나무를 쪼갭니다. 금극목입니다. 이것이 상극관계입니다. 앞으로 육친을 배우시게 되면 아시는 분은 상생관계는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고, 극하는 거는 남자와 여자와 재물과 명예라고 하는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주 개묘월주입니다만은 개묘월주에 대한 거를 사주를 예시해 가지고 사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남명으로 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남명으로 해가지고 남자 사주로 정해, 개묘, 무진, 갑인입니다. 항상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농사를 짓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농사를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은 열매를 걷어들이고 겨울은 열매를 저장하고 씨를 뿌릴 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겨울입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활동무대를 얘기합니다. 활동무대, 땅으로 말하면 텃밭이 되는 겁니다. 텃밭. 지금 내에 활동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양의 역학은 음양학이기 때문에 음양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음양의. 우리가 갑병무경님은 아니고 기경신 임계는 음이다만, 갑병무경님 을정기신계에서 갑병무경님은 아니고 을정기신계는 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목하는 양입니다. 목하는 봄 여름은 따뜻하거든요. 따뜻하고 더우니까 목하는 양으로 보는 겁니다. 금수는 음입니다. 금수.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목화가 많으냐 금수가 많으냐 이걸 우선 분류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주는 정해, 개묘, 무진, 갑인 하면은
우리가 얼른 보더라도 해수하고 개수하고 요것만 의미지 금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뭐냐? 양이 많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양이 많은 사주예요. 우리가 음양의 조화를 뭘 보느냐? 양이 많은 것보다는 음이 좀 많은 것이, 음이 한 60, 70% 되는 것이 이게 음양의 조화로 보는 겁니다. 음양의 조화. 그러니까 금수가 더 많아야 정상이에요. 그럼 양이 이렇게 많으니까 음양의 부조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양의 부조화. 그 음양의 부조화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해석하는 게 그 사주를 추명하는 이치입니다. 우선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면 이 사주는 정해, 계묘, 무진인데 태어난 일간은 뭐가 됩니까? 무진이 됩니다. 무진은 텃밭이고 활동무대입니다. 무토가 아래에 진을 갖다가 착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토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주는 정계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무계합입니다. 합과 충이 같이 천간에 투출이 되면은 이거는 합도 안 되고 충도 안 됩니다.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정계충, 무계합은 합도 되고 충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오행적으로 봤을 때 무슨 오행이 제일 많은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오행이 많으냐? 얼른 볼 때 목이 많습니다. 요게 인묘진 방합이면 이게 목이 됩니다. 해묘미 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의 지도를 그리면은 이만한 세력이 됩니다. 목. 그럼 봄만 있다 이거죠. 봄이 너무 많잖아요. 봄이라고 하는 건 시작과 출발을 얘기하고 성향을 보면 의욕과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봄에 자라는 봄에 목의 기운이 많다고 하는 거는 뭐냐? 오행에 너무 많은 거는 태과불급으로 보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화라는 게 있어야 무성하게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정계충, 무계합은 합하면 안 됐지만은 요 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지만은 요 화는 이 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목생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강하면 불이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봄만 많고 여름은 그런 대로 있지만 약하고 가을이 없습니다. 가을.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무성하게 발전하면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서 우리가 뭡니까? 실리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주는 결과적으로 실속도 없고 실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개혁성을 얘기합니다. 개혁성. 개혁성은 뭐냐? 구조조정을 얘기합니다.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서 구조를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이라는 거는. 그리고 신사고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 그래서 항상 시대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앞날을 위한 뭔가 새로운 사고, 혁신적 사고, 이게 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그런 성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목만 많다고 하는 출발점만 많지만은 무성하게 자라는 화도 약하고, 가을도 약하고, 저장하는 수도 약한 이런 오행의 병을 앓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주는 이 병이 이렇게 많을 때는, 목이 많을 땐 뭐가 들어와야 약이 되느냐? 그 약을 태는 걸 가지고 용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이 많았을 땐 병을 갖다 치료하는 약을 찾는 게 바로 사주 추명의 운세 분석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활동 무대는 굉장히 좋습니다. 무진. 목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목극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정관이 됩니다. 정관. 정관, 편관도 목이 너무 많으면 이 관직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관운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말하자면 목이 많은 관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보면 관직 명예운도 좋지가 않은 겁니다. 태화가 돼가지고. 이런 사주에는 목이 많으니까 뭐가 들어와야 좋겠습니까? 금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금, 경하고
신하고 지지에는 신하고 유라고 하는 금이 들어와서 금극목하고 제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목이 많기 때문에 화가 들어와서 불을 태워가지고서 그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이 사주를 목의 기운을 조정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화의 기운가 들어와서 조정을 하지만은 금이 없으면은 돈으로서 추수를 못하는가 열매 맺지 못해요. 실속이 없어요. 사주는 경신 신유는 뭘 얘기하느냐?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걸 뭘로 보느냐? 재물과 돈으로 보는 겁니다. 재물과 돈. 그래서 사주에 경신과 신이 없으면 이 사주는 재물이 없는 사주예요. 그리고 관음도 없으면서 관직에만 매달려가지고 뭔가 자기가 정치니 뭐 관직이니 이런 걸 하겠다면서 건달 생활로 결과적으로 세월과 시대를 다 보내는 그런 사주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에 뭐가 많으냐 이거예요. 목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여름만 많아서 무성하게 자라도 안 되고 금만 많으면 뭐합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 여름이 없으면 활동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걸 분석하는 게 사주 추명입니다. 그 다음에 수라고 그래서 이 사주를 추명할 때는 이 사주는 언제가 좋으냐? 대운과 세운에서 경이 들어오면 좋다고 보는 거다. 경과 신. 대운과 세운에서 경신. 그래도 대운이 들어와서 경신이 들어오면 재물은 토생금에서 식신상관이 들어오면 이 관을 제압을 해주니까 좋긴 하지만은 팔자 자체가 재가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운에서 들어오는 사주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큰 역할은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거를 국면을 다소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이 많은 사주입니다. 그 목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볼 때 목은 봄이요. 화는 여름 무성하게 자라는 거요. 가을은 열매를 추수하는 거요. 겨울은 저장하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있어야만 그래야만 사주가 균형이 잡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계묘월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 목국토니까 요건 뭡니까? 정관이 되고 토국수니까 요건 뭡니까? 재물이 됩니다. 재물. 그러나 요 재물을 생해주는 금이 부족한 겁니다. 금은. 그래서 이 사주는 관살혼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살혼잡. 이게 만일 여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명일 경우에는 관살혼잡은 뭐가 되느냐? 남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자가 너무 많다는 건 뭡니까? 남자 관계가 원만하거나 남자와의 인연이 좀 박하고 남자를 보는 기준이 판단력이 부족해서 남자 운이 좀 나쁘다,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의 실전반을 위해서 실전 응용해서 사주를 추명하는 그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